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021년 4월 24일 그러니까 어제죠. 2차 실기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 제보해 주셨고 그리고 해설 강의 요청하셔서 간략하게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살펴보니까 총 18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신혜선 동영 문제에서 16문제가 거의 동일하게 출제됐어요. 올해 1회 시험의 문제 난이도는 비교적 평이했고요. 경제 문제가 많이 누락되면서 문제 푸시는데도 별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영 문제 시청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 합격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 신뢰도요. 신뢰도 5가지 요인이 있었죠. 동영 1회 7번 문제에 해당돼요. 개인차, 문항수, 문항 반응수, 검사 유형, 신뢰도 추정 방법 똑같이 나온 문제니까 어려움 없었을 거예요. 2번 체계적 둔감화, 동영 2회 1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 근육 이완 훈련, 불안 위계 목록의 작성, 불안 위계 목록에 따른 둔감화 역시 여러 차례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것이죠. 3번에 보딘 나왔죠. 직업문제 심리적 원인 5가지 60초 암기에서도 했었어요. 의정 자직화. 그래서 의존성, 정보 부족, 자아 갈등,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확신 부족 해서 제목만 쓰는 거면 흔히 이렇게 5개가 나오고요. 쓰고 설명하시고 나오면 이렇게 3개 정도가 나온다고 많이 했었었죠. 이 중에서 3개 쓰고 설명하시면 돼요. 부처요. 역시 60초 암기에서 했었어요. 동영 2회 11번 문제인데 부탐 전행. 그래서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 역시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다. 5번에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하위 척도 3가지요. 동영 2회 19번 문제예요. 일반 직업 분류 GOT, 기본 흥미 척도 BIS, 개인 특성 척도 PSS. 이거 한글로만 쓰셔도 되고요. 영어로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설명된 내용 그대로 쓰시면 돼요. 6번에 인지적 명확성의 부족을 나타내는 내담자 유형. 이거 역시 60초 암기해서 했었죠. 동영 3회 1번 문제요. 그래서 뭐 여러 개가 있었죠. 단복, 가구원, 무비, 양파강, 그 다음에 걸고 잘자 이렇게 이 중에서 5가지 또는 6가지 뽑았으면 되죠. 이렇게 홀랜드 6가지 성격 유형 역시 60초 암기해서 했었어요. 동영 4회 10번 문제 현탐의 사진관, 누구네 사진관, 현탐의 사진관. 그래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실직 후 우울증 실직이에요. 앨리스 ABCD 모델 역시 60초 암기해서 했었어요. 동영 5회 2번 문제예요. 실직한 것이니까 A 선행 사건은 구체적 사건으로서 내담자의 실직이라고 했었고 해고면 정리해고라고 나오면 내담자의 해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만 제대로 쓰시고 거기에 맞춰서 내용 정리하시면 돼요.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부가직업정보 역시 60초 암기에서 했었죠. 정육숙직 작작작 자유관조 표표표 동영 5회 13문 문제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5가지 쓰시면 되는 거죠.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결정 요인 동영 5회 18번 문제고요. 우리 그렇게 외웠었죠. 가는 데마다 남자가 꼬이니까 차마 욕은 할 수 없고 시법 남자가 꼬여 시법 남자가 꼬여 여성 교육 수준은 뭐 쓸 필요가 없잖아요. 6개만 쓰면 6개 이거 다 나와 있으니까 시법 남자가 꼬여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11번 준거타당도의 의미와 준거타당도의 종류. 실제 시험에서는 준거타당도의 종류 2가지만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우리는 의미까지 했었어요. 동영 7회 7번 문제요. 그래서
의미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종류 요거 동시타당도는 현재 상태 측정에 초점을 둔다. 예언타당도는 미래 상황 예측에 초점을 둔다. 요 시기 상황을 잘 보셔서 쓰시면 돼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어적 행동, 비언어적 행동 세 가지씩 통용 8의 1번 문제예요. 그래서 언어적 행동, 비언어적 행동이 있는데 이건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적절하게 완전히 내용에서 일탈되지 않은 내용만 쓰시면 그냥 대부분 다 맞게 해주니까 이런 건 점수를 그냥 얻었다 보시면 되겠네요. 13번 문제 13번. 지금 이거 제가 문항 순서는 실제 시험에 나온 문항 순서가 아니라 문항 순서까지는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이 동형 문제 순서에 맞춰서 제가 문항을 나열한 거예요. 규준 참조 검사와 준고 참조 검사 동형 8의 8번 문제.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했었죠. 규상이 이렇게 규준 참조 검사는 상대평가 목적의 검사다. 그리고 준거 참조 검사는 절대평가 목적의 검사이다. 14번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활동의 범위인데 지금 산업과 산업활동 문제까지는 같은데요. 이 산업활동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산업활동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산업분류로 이렇게 바꿔서 나왔다고 해요. 산업분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업을 분류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생산 단위가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유사성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에요. 그냥 편하게 산업 분류하면 산업을 일정 기준에 맞춰서 분류한 것이다. 이렇게만 써도 되는 거예요. 산업 이렇게 쓰시고 산업활동 쓰시고 그 다음에 3번 생산활동의 범위가 아니라 산업활동의 범위가 아니라 산업분류가 나왔다고 하니까 산업분류에 대해서 쓰시면 되고요. 15번 직무 분석 방법 이렇게 5개 쓰는 게 나왔다고 해요. 그 5개 우리가 직무 분석 방법은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데이커법 이렇게 3가지로 크게 쓸 수도 있고 만약 5가지라면 최초 분석법, 면관체 설록중 중에서 5가지 쓰시면 돼요. 동형 9의 13번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면접법, 관찰법, 설문지법 있지만 체험법 쓰셔도 되고 녹화법 쓰셔도 되고 중요사건 기법 이렇게 쓰셔도 돼요. 16번 이렇게 이윤 극대화에 대한 거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16년도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동형 9의 15번 문제예요. 이윤 극대화 조건을 써놓으시고 이 순서대로 풀어서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18문제 중에서 이렇게 16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왔고요. 나머지 2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제가 아직 복구를 못했고요. 한 문제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직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뭐 행동 같은 거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답이 좀 과장돼서 표현하면 수식까지 되겠죠. 뭐 신경질을 자주 낸다, 뭐 짜증을 낸다, 결근이 잦다, 지각이 잦다, 조퇴를 자주 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엄청 많을 거예요. 업무에 집중을 못한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그냥 답을 이렇게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거의 동일한 16문제 살펴봤는데요. 합격하시는데 별 문제 없으셨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합격권에 드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번에 합격권에 들지 못했어도 다음에 또 6월에 2회 시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5월에 1차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될 게 1차 공부가 곧 2차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1차만 붙기 위한 공부를 하지 마시고 1차를 하시면서 2차까지 염두에 두시는 학습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여하튼 어제 시험 보냐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휴일이니까 푹 쉬시고 그리고
월요일 좋은 하루 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